ABC News, Israel's renowned Iron Dome missile defense system had been 90% effective, but that it's gone down. 속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최강의 방공망이 뚫렸습니다. 2025년 6월 14일 새벽 이란이 쏘아올린 500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돔을 뚫었습니다. 요격률 90%를 자랑하던 철벽 요새가 73%로 추락했고 수도 텔아이브 시내에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다음 날 500발의 미사일이 또다시 쏟아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며칠 뒤 전 세계가 한국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80억 달러, 이집트 200억 달러,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까지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주문이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25년간 전쟁터를 누빈 미군 출신 무기 분석 전문가죠. 미 육사를 졸업한 후 나토와 미국 방부에서 온갖 분쟁 지역을 다녔어요. 동료들은 저를 무기 전문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에 제가 목격한 일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코리아라고 적힌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모든 상식을 뒤바꿔 놓은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모든 게 그날 새벽 급작스러운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라이스, 지금 어디야? 당장 짐 싸고 공항으로 나와. 텔아이브행 비행기가 3시간 후에 출발한다. 텔아이브는 갑자기 왜? 긴급 첩보야. 이스라엘과 이란이 48시간 안에 전면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90%야. 급작스러운 전화로 텔아비브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브리핑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이란이 핵시설 선제 공격을 위협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군사작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텔아비브 도착 후 이스라엘 공군 방공사령부로 직행했습니다. 아이언돔 시스템의 총괄 책임자인 아르샤빈 대령을 만났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는 인물로 유명했는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빠르면 내일 새벽, 늦어도 모레까지는 전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어요. 방공지휘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확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실시간으로 레이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란이 준비 중인 공격 규모는 최소 2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200발.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전 교전에서는 기껏해야 30발에서 40발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아이언돔으로 200발을 막을 수 있을지 물어보니 아르샤빈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불안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바로 그때 아르샤빈 대령이 갑자기 한국 무기에 대해 물어봤어요. 최근 폴란드에서 한국 K2 전차가 모든 서방 전차를 압도했다는 얘기와 천궁이라는 방공 시스템이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 미사일을 100% 격추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100% 요격률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작년에만 193발의 미사일을 한 발도 놓치지 않고 전부 막아냈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한국 무기 얘기가 나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 부대를 국경 근처로 이동 중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00기 이상이라는 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군이 이란 선제 공격을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시간은 내일 새벽 4시였습니다. 그럼 이란의 보복은 즉시 시작될 것이 분명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일이면 역사상 유례없는 미사일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밤늦게 숙소에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안부 인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아이언돔만으로 이란의 대규모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르샤빈 대령이 말한 한국 무기 천궁이 정말 100% 요격률이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지휘센터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어요. 200대 전투기가 이란으로 향했고 급히 옷을 입고 지휘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르샤빈 대령이 저를 붙잡았어요. 이란이 벌써 반격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500발이 넘는 미사일이 발사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500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때 레이더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동쪽에서 다수의 비행체가 탐지됐다는 거였어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00, 200, 300. 아직도 증가 중이었어요. 아르샤빈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규모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어요. 메인 스크린에 충격적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빨간 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최소 400발 이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상식이 무너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6월 14일 새벽 3시 30분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했어요. 메인 스크린에 400개가 넘는 빨간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붉은 폭풍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언돔 전 포대가 발사됐습니다. 텔아비브 상공에서 요격 미사일들이 연달아 발사됐어요. 밤하늘이 하얀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순조로워 보였어요. 1번 표적 격추, 3번 표적 격추. 아이언돔이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드러났어요. 12번 표적 요격 실패, 15번, 18번, 21번도 뚫고 있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처리 능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아이언돔의 치명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개별 미사일에 대한 요격률은 높았지만 400발이 동시에 몰려오니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겁니다. 1번 포대 미사일 고갈, 3번 포대도 재장전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이어졌어요. 재장전에는 최소 15분이 걸렸는데 그 15분 동안 이란의 미사일들은 계속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 시내 착탄, 하이파 항구 지역에도 피해 발생, 예루살렘 외곽 공업지대의 화재. 메인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하나 둘씩 지상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각 착점마다 폭발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4시 첫 번째 공격이 끝났습니다. 참담한 결과였어요. 현재 요격률이 73%로 평소 90%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피해 상황은 민간인 사상자 47명, 주요 시설 8곳 피해였어요. 아르샤빈 대령은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아이언돔이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참모가 뛰어왔어요. 폴란드에서 특급 수송기가 출발했다는 긴급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실은 수송기라고 했어요. 저는 어제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천궁이라는 한국산 방공 시스템 얘기 말입니다. 언제 결정된 일인지 물어보니 몇 시간 전에 최고 위층에서 긴급 결정이 났다고 했어요. 천궁이 시스템 6개 포대와 한국 기술진들이 4시간 후에 도착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지휘센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절망적이던 상황에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UAE에서 후티 반군 미사일 193발 100% 요격, 사우디에서 2년간 완벽한 방어. 성공, 다수 표적 동시 추적 능력, 빠른 재장전 속도.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오전 8시 벤구리온 공항에 한국 수송기가 착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천궁 시스템 하역이 시작됐고 한국 기술진들도 함께 도착했어요. 설치까지는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한국팀의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한국 기술진을 만났습니다. 한도의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LIG 넥스원 중동 수출 담당이었어요. 생각보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다며 아이언돔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천궁이 해결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천궁과 아이언돔의 차이점을 물어보니 가장 큰 차이는 동시처리 능력이라고 했어요. 천궁은 한 번에 12개 표적을 동시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데 아이언돔은 3-4개가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3배 차이였어요. 게다가 콜드 런치 방식이라 재장전도 3분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아이언돔은 15분이 걸리는데 말입니다. 실전 경험을 물어보니 UAE에서 193발, 사우디에서 156발을 100% 격추했다고 했어요. 단 한 발도 놓친 적이 없다면서 자신들은 완벽주의자라고 했습니다. 한도의 이사의 말에는 한국인 특유의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정오쯤 천궁 시스템 설치가 완료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텔아비브 북쪽에 1포대, 하이파 지역에 2포대, 예루살렘 외곽에도 1포대가 추가로 배치됐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작업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척척 진행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설치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표준화된 모듈 설계 덕분이라고 했어요.
어떤 지형에서도 2시간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후 1시 마침 천궁의 첫 실전 기회가 왔습니다. 동쪽에서 미사일이 탐지됐어요. 이번에는 50발 정도의 중간 규모 공격이었습니다. 한도의 이사가 이스라엘 운용병들에게 지켜보라며 천궁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메인 스크린의 천궁 시스템의 레이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훨씬 더 선명하고 정밀했습니다. 표적 50개 전부 포착, 분류 완료, 탄도미사일 35발, 순항미사일 15발, 위협도 분석 완료, 우선순위 설정.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1차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천궁에서 요격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정말 수직으로 쭉 올라가더니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고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동시 요격, 전부 격추, 13번부터 24번 교전 중. 연달아 성공 소식이 들려왔어요. 25번부터 36번까지도 전부 격추, 나머지 14발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50발 전부 100% 격추. 지휘센터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레이더 화면에는 단 하나의 적 신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카세이도 장군이라는 고위 장성이 불만을 표했어요. 아이언돔도 처음엔 완벽해 보였다면서 한 번의 교전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했습니다. 한도의 이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의심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교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며 추적 정확도부터 요격 확률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설명했어요. 정말로 모니터에 상세한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추적 정확도 100%, 요격 확률 100%, 시스템 안정성 99.7%, 재장전 시간 2분 47초. 이런 투명성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지 물어보니 북한과 70년 동안 대치하면서 생존을 위해 만든 기술이라고 했어요. 실패가 곧 죽음이었기 때문에 완벽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이런 기술력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오후 3시 천궁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천궁의 핵심은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했어요. 4,000개의 소형 안테나가 하나로 작동해서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감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와도 즉시 탐지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이언돔은 기계식 회전 레이더라 한 번에 한 방향만 볼 수 있었거든요. 또 다른 장점은 인공지능이 학습한다는 것이었어요. 교전할 때마다 더 똑똑해진다고 했습니다. 적의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번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진화하는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후 4시 갑자기 카세이도 장군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스라엘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정치적 고려 사항이 있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도의 이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후 5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3차 공격을 준비 중이며 규모는 500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공격이었습니다. 천궁으로 막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 한도의 이사가 자신 있게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6개 포대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각 포대가 분당 24발씩 처리 가능하니까 6개 포대면 분당 144발, 500발은 4분이면 끝난다고 계산이 명확했어요. 저녁 6시 최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스템 최종 점검, 천궁 6개 포대 완전 준비, AI 학습 모드 활성화, 실전 데이터 수집. 완벽한 준비였어요. 내일이 진짜 시험이 되겠다고 하니 한도의 이사가 웃으며 시험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고 했어요. 그냥 일상이라고 자신들에겐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냐고 물어보니 그냥 할 일을 할 뿐이라고 완벽하게 한다고 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휘센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의 절망감 대신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군 내부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의존하는 게 맞냐는 의견과 어제 결과를 봤으니 믿어보자는 의견이 대립했어요. 저는 객관적인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교전 결과를 정리해봤어요. 아이언돔은 1차 공격에서 75% 요격률, 2차 공격에서 60% 요격률을 기록했고, 천궁이는 테스트 공격에서 100% 요격률을 보였습니다.
천궁은 아직 소규모 공격만 막았지만 기술적 차이는 분명해 보였어요. 한도희 이사가 다시 한번 천궁의 핵심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의 동시 추적 능력, 3차원 공간 완전 커버. 고도 20km까지 어떤 각도에서 와도 요격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한도희 이사는 실시간 모든 지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적 정확도, 요격 확률, 시스템 신뢰도까지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어요. 오전 11시 비용 효율성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아이언돔은 100발 요격이 가능한 반면 천궁은 300발 요격이 가능했어요. 3배 차이의 유지 비용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카세이도 장군도 경제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오쯤 이란이 오후에 500발 이상의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도희 이사는 6개 포대로 충분하다며 각 포대가 초당 2발씩 처리하니 1분에 720발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오후 1시 이란이 파타라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사용할 예정이라는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긴장감이 돌았지만 한도희 이사는 천궁의 요격 미사일도 마하 4 이상이라며 시뮬레이션에서 95% 성공률을 보였다고 자신했어요. 오후 4시 갑자기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실은 특급 수송기가 출발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란이 레바논을 통해 헤즈볼라와 함께 지상군 침공을 시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3.5세대 전차로 120주포, 1500마력 엔진을 갖춘 최신형이었어요. 폴란드 나토 합동훈련에서 모든 서방 전차를 압도하며 4km 거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K2 전차 12대가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철중 현대로템 해외사업 팀장이 함께 와서 K2의 특징을 설명해줬어요. 능동형 방어 시스템으로 적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 탐지해서 요격하고 드론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반영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예루살렘 외곽 훈련장에서 첫 사격 테스트가 있었어요. 4km 거리 표적에 3발 모두 완벽하게 명중시켰습니다. 한국 훈련장 최대 거리인 3km보다 먼 거리였는데도 놀라운 정확도를 보였어요. 이스라엘 전차병들도 자신들의 메르카바 전차로도 어려운 정확도라며 감탄했습니다. 오후 2시 험지 주행 테스트에서도 60도 경사면을 올라가며 유압 현수장치의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줬어요.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오후 4시 갑자기 실전 기회가 왔습니다. 레바논 국경에서 헤즈볼라의 T-72 전차 20대가 접근한다는 정보였어요. K2 전차 6대가 국경 지역으로 출동했습니다. 교전이 시작되자 K2의 화력 제어 시스템이 3.5km 거리에서 적 전차를 포착했어요. 첫 번째 T-72 격파, 두 번째 표적도 명중. 연달아 성공했습니다. 30분 만에 헤즈볼라 전차 부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K2 전차는 한 대도 잃지 않고 적 전차 20대를 전부 격파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성능은 처음 본다며 이스라엘 기갑 사령관이 감탄했어요. 저녁이 되자 K9 자주포도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란 후방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서였어요. 최대 사거리 54km로 이란 국경 너머 기지도 타격 가능한 무기였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중동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요. 6월 18일 새벽 이란이 마지막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상, 공중, 바다에서 동시 공격할 예정이며 미사일은 800발 이상으로 추정됐어요.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오전 8시 한국에서 추가 지원이 도착했어요. K9 자주포 8문과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 함께 왔습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290km로 이란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정밀 무기였어요. 오전 10시 총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에서 900발을 넘는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천궁 시스템이 전체 가동됐고 K9 자주포도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천궁 1차 교전이 시작되자 수백 개의 요격 미사일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100발 격추, 200발 격추, 300발 격추. 끊임없이 성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요격률은 96%로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어요. 동시에 K9 자주포들이 54km 사거리로 이란 미사일 기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GPS 유도로 정밀 공격한 결과 이란 미사일 발사기지 50%가 무력화됐어요. 오후 12시 지상전도 시작됐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동시 침공이 시작됐고 K2 전차 부대가 출동했어요. 첫 번째 교전에서 적 전차 30대와 맞붙었는데 K2의 120주포가 3km 거리에서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능동방어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RPG를 자동으로 요격했습니다. 1시간 만에 적 전차 30대를 전멸시키며 K2는 무손실을 기록했어요. 오후 2시 시리아에서 러시아제 T-90 전차 50대가 침공했습니다. K2 전차 12대가 맞섰는데 사거리에서 우위를 점했어요. K2는 4km에서도 정확했지만 T-90은 3km가 한계였거든요. 2시간 만에 적 전차 38대를 격파하고 나머지는 후퇴시켰습니다. 오후 4시 천무 로켓이 이란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290km 사거리로 테헤란 근교의 미사일 기지들을 정밀 공격했어요. GPS와 관성항법 유도로 CP-10m 이내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이란 3대 미사일 기지가 완전 파괴됐고 추가 공격 능력의 90%가 상실됐습니다. 이란이 항복 의사를 타진해왔어요. 천무의 정밀 타격이 결정타였습니다. 오후 6시 모든 전투가 끝났습니다. 최종 결과는 놀라웠어요. 천궁이 900발 중 864발을 격추해서 96% 요격률을 기록했고 K2 전차가 적 전차 88대를 전부 격파하면서도 아군 전차는 한 대도 잃지 않았습니다. 천무 로켓은 이란 본토의 핵심 기지들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아르샤빈 대령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승리는 처음이라며 한국 무기들의 성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했어요. 한국 무기가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최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들의 종합평가에서 천궁이는 기대치 이상의 완벽한 방공 능력을,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전 능력을, K9 자주포는 정밀하고 강력한 화력 지원을, 천무 로켓은 전략적 타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6월 19일 아침 이스라엘 정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방공지휘센터로 왔어요. 아르샤빈 대령이 지난 며칠간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총 1,400발의 미사일 공격 중 1,354발을 격추해서 요격률이 96.7%였다고 했어요. 총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언돔으로는 불가능했던 수치였거든요. 지상전에서는 적 전차 88대를 격파하고 아군 전차는 한 대도 잃지 않았다고 보고했어요. 이철중 팀장이 K2 전차의 기술적 우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방어력 모든 면에서 적보다 앞섰다고 했어요. 장거리 타격에서는 천무 로켓으로 이란 본토 핵심 시설들을 정밀 타격해서 이란의 추가 공격 능력을 90% 무력화시켰습니다. 총리가 저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요청했어요. 한국 무기 시스템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25년간 분석해본 어떤 무기보다도 뛰어났고 미국이나 독일 무기와 비교해도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솔직하게 평가했어요. 오후 2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과 긴급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국방장관이 발표했어요. 천궁이 개포대 K2 전차 100대, K9 자주포 50문으로 총 계약 규모는 120억 달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이었어요. 올해 말까지 1차분, 내년 말까지 전량 완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도의 이사가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한국 무기의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오후 4시 계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계약의 의미는 단순히 무기 구매를 넘어선다고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중동 지역의 새로운 군사 균형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20일 한국 무기의 성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한국 무기가 중동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한국산 무기였다. 아이언돔을 뛰어넘은 천궁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연락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요. 천궁 시스템 20개 포대와 K2 전차, K9 자주포를 종합 패키지로 도입하고 싶다며 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정오쯤 UAE에서 K2 전차 100대 도입을 검토한다며 6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의사를 밝혔어요.
오후 2시에는 이라크에서 천국 8개 포대와 K9 자주포 48문을 원한다며 35억 달러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저녁에는 이집트에서 가장 큰 뉴스가 터졌어요. 천궁 K2, K9, 천무까지 모든 한국 무기를 도입해서 이집트군을 한국 무기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며 200억 달러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하루 만에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잠재 계약이 들어온 거였어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이 정말 글로벌 방산 강국이 됐다며 이제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며칠 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일주일 전과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어봤어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봤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인정한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실전 성능이 이론치를 뛰어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궁의 96.7% 요격률, K2의 100% 승률은 정말 놀라웠어요. 앞으로 한국 무기가 세계 방산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지금 텍사스 집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25년간 무기 분석을 해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실전 성과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한 게 아니라 중동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한국이 세계를 지키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동하와이였습니다.